하필이면 전쟁이 발발하기 이틀 전 전방에 있던 국민의 절반은 휴가를 보내는 바람에 남한의 부대는 텅 비어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때문에 소수의 인원은 순환적으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왜 전쟁이 발발하기 이틀 전에 대규모 휴가를 보내는지에 대해서는 한국 정책 10대 미스테리로 꼽히게 됩니다. 전쟁 발발 3일 만인 6월 28일 북한의 빠른 침투에 남한은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수도 서울은 점령당하고 맙니다. 이때 북한의 전차가 선시내까지 들어서자 국군은 북한의 한강 해남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강대교를 폭파시키는 경청을 내립니다. 다리 폭파 소식은 접해들은 44,000명가량의 병력은 중장비는 물론 소총까지 모두 버리고 호되를 해였습니다. 이승만은 이미 새벽 4시에 특별 열차편으로 서울은 빠져나가 대전으로 피난하였으며 한강 이북은 북한군에게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다리가 끊어지는 바람에 선방어에 참가했던 국군의 퇴로가 막혀버렸고 미처 다리를 건너지 못한 피난민들은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이날 선시내의 숨은 국군 장병, 경찰, 공무원, 반공인사, 검거작전이 실시되었는데 체포된 모든 한국군 장교는 무조건 현장에서 즉현 처형을 당했고 나머지는 인민재반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북한군이 처음 서울을 점령한 직후 이들은 선대병원에 난입하여 대규모 학살은 벌이는데 북한군은 원수놈들의 앞잡이들이 여기 누워있다며 선동을 시작했고 이내 대한민국 국군 부상자 종환찬을 상대로 사살하기 위한 학살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군 응징이라는 미명하에 학살은 자행했으며 부상당한 한국군 장병 1만인 구분 없이 잔인한 학살극이 벌어집니다. 서울시내는 이제 북한군으로 오글거리기 시작했으며 급하게라도 김홍민 장군이 한강 해남으로 철수한 부대들은 긁어 모아 혼성 부대를 급조해 강복해 북한군과 대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급하게 모은 혼성 부대이기 때문에 지휘 체계가 제대로 안 잡히는 등 문제가 많았지만 북한군의 진격을 약 일주일 지연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소식을 접한 유엔 안보리에서는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북한의 침략이 확인되자마자 유엔은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취하였고 미군을 시작으로 연합군의 참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 흐레인스 트루먼은 북한의 남침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태를 중시한 트루먼 대통령은 미 해공군과 지상군의 한국 출동을 명령함과 동시에 한국 전 해안의 해상 봉쇄를 명하였습니다. 여기에 더글라스 맥카터 원수른 총사령관으로 하는 21개국의 유엔군이 조직되며 이제 대한민국 국군 내 지휘군이 미국에게 넘어갔죠. 전쟁이 발발한 지 6일째 되는 날 맥카터의 명령하에 미국 최초의 참전 부대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부산에 상륙하여 경기도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은 한강을 넘어 빠르게 남하하치 시작했고 쏟아지는 장맛비 속에서 양측이 오산 증미령에서 첫 교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잠시 북한의
검침 없는 공격의 스미스 무대는 무침한 패배를 맛보아야 했고 미군과 국군에게 엄청난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미군이 참전했다는 것을 알면 북한군이 물러선 것이라고 생각한 맥카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비록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이른 계기도 세계 각국의 파병을 이끌고 북한군의 남친은 8시간 넘게 저치하면서 국군과 연군의 반격을 위한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북한군은 대전을 넘어서 세 방면으로 침공을 계속하였습니다. 유엔의 지원이 결정된 후 투입까지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국군과 일부 미군은 계속 후퇴를 거듭해 대구와 경상남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국토가 공산당의 소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북한군의 공세에 밀린 대한민국 정부는 부산으로 이전하였고 전국의 비난민들은 또한 부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미연합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압도적인 병력과 장비를 갖춘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북한이 대구와 부산을 합력하며 한반도 전세를 묶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특히 이 당시 전선의 상황이 급박하고 국군의 병력 소모가 상당했기 때문에 이마에는 물론 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도 급하게 나와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약 27만 명의 학도병이 모집돼 총을 쏘는 요속만 습독한 뒤 곧바로 전섬으로 투입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나이가 14, 17세에 불과했죠. 격전은 치르고 나면 부대원의 30, 40%가 사라졌고 이들은 이전처럼 수많은 학도병과 미병대로 대체되었으며 나중에는 분대장이 자신에게 배속된 분대원의 얼굴과 이름도 모른 채 전투에 나서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북한군은 대구 바로 위인 경상남도 친곡까지 내려왔고 국군과 미국은 최후의 결전을 전개해야만 했습니다. 친곡에 위치한 다부동 일대는 대구에 이르는 관문에 해당했고 전순상 대단이 종식됐습니다. 북한의 집요한 공격에 맞서 백선엽 준장이 이끄는 국군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무릅쓰고 북한군은 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싸웠던 참전 용사의 회고에 따르면 북한이 반격포와 수연탄이 비처럼 쏟아져 선임 호임한 것 없이 모두 쓰러져 있었고 싸기 위해선 필사적으로 싸워야 했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 공산군 박격포가 정말 지독했으며 자신의 전우들이 그때 정말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8월에 무더운 날씨라 전장에서 주먹밥을 먹을 때면 시제석을 내와 함께 먹어야 했죠. 6.25 전쟁 중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히는 대부동 전투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대공세 방어에 성공함에 따라 대구로 진출하려던 북한의 기세를 겪게 됩니다.
이로써 북한군은 공세 정말 점에 도달하고 유엔군의 증원 파견 때까지 또한 만도 유엔 시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듯 초반 전투에서 국군과 미군은 후퇴를 거듭하는 동시에 유엔군이 도착한 때까지 시간을 버리는 지연전이 펼쳐야 했습니다. 8월 말이 되자 조선인민군은 공격은 오래 지속하기가 어려워졌고 국군과 미군은 끈질긴 방어에 커다란 손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북한군은 보급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식량, 무기, 장비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부족해져 갔죠. 한편 양국 이 지연전은 펼치는 동안 유엔군은 전세를 뒤집겠다는 작전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시행된 게 작전명 크로리마트 바로 인천 상록 작지입니다. 북한군이 거의 점령한 한반도의 허리 부분은 강타한다는 이 계획은 맥카터 장군에 의해 진행되는데 사실 초반 미 합동참모본부는 상록 작전을 펼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했지만 그 지역을 인천으로 정하는 것에는 반대했습니다. 인천의 밀물과 선문의 차이가 10m에 달하고 엄청난 궤별을 형성하며 수로와 해안의 조건 또한 너무나 불리했습니다. 즉 인천이 상륙하기 힘든 특성이라는 특성은 거의 모든 보유하는 바람에 또는 제독은 성공률을 2분의 5 정도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주장했고 일부 참모들은 장소 변경을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맥카터의 주장은 달랐습니다.